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부남이었던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아마 제가 이혼한 이유를 들으시면 열의 10분은 입을 못 다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도 기가 막혀서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낫질 않네요. 아내와 저는 연애 기간이 짧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꽉 찬 상태에서 일에 쫓겨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길 때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로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부터 확인했죠. 아내도 그 당시에 생업이 바빠 연애는커녕 친한 남자조차도 없던 상태라 결혼에 대한 불안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결혼관이라든지 서로의 집안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성격이 딱히 모난 부분이 없어 연애 시작과 동시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연애 기간이기보다는 서로 만나자마자 결혼 준비를 했었으니 연애 기간이라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딱 서로가 결혼을 생각할 때 우연히 옆에 나타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운명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결혼식까지도 평탄하게 잘 치렀고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테리어만 다시 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정말 하루하루가 큰 문제 없이 소소하게 밥도 같이 해먹고 장도 보고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소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간만에 쉬는 토요일이라 전날 밤 뜨거운 밤도 보내고 정오까지 늦잠도 자고 일어나 보니 무인 택배함에 소포가 있으니 찾아가라는 관리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겉옷만 걸치고 무인 택배실로 내려갔습니다. 열어보니 묵직하고 크기가 책보다는 큰 사이즈길래 뭘 주문한 거지 싶어서 집에 오자마자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스를 보고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결혼 앨범이었거든요. 그럼 저희 결혼 앨범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니까 아내 옆에 있는 남자는 제가 아닌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남자 옆에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머리가 생각하기를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내가 재혼한 것인가? 언제 결혼했었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 결혼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었고 저와 결혼한 게 재혼이었구나라는 생각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앨범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재혼한 걸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예전 앨범이 제게 오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입에서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여보, 오늘 이게 우리 집으로 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처음 보는 앨범인데 왜 여기에 자기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거야? 그거 땡땡씨 보라고 일부러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먼저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앨범 보낸 거야. 뭐라고? 무슨 이야기를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여보 혹시 나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었어? 아니, 그 앨범 이번에 촬영한 건데. 땡땡씨에게는 너무 미안한데 나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순간 제 머리가 띵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머릿속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식 올린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여보가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하다니. 땡땡씨 무슨 말이야. 우리 그냥 결혼식만 올린 거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잖아. 법적으로 남남인데 내가 언제 땡땡씨랑 결혼을 했어.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누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린 것 마냥 멍해져서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버버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내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저와 동거는 이만 끝내고 다음 달부터 신혼집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자기 짐을 싸면서 앞으로 처가에서 지낼 거고 연락하지 말라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했고요. 회사에서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려워서 집안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서 반차를 쓰고 집에 와서 잠만 잤습니다. 깨어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꾸 그 순간이 생각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이라도 자면 생각이 안 날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만 잤습니다. 자면서도 안 좋은 꿈을 꿔서 자꾸 중간에 깨기도 하고 일어나서는 왜 그때 아내와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뤘을까라는 후회가 생기고 미리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싶은 자책도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미친놈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그제서야 정신이 또렷해지더군요. 나중에 세금 문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 미뤘던 혼인신고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식도 올리고 실제 같이 동거한 기간도 있으니 사실혼 관계라 법적으로도 죄를 물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역시나 받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처갓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쳐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는 어처구니 없게도 문도 안 열어주시더군요. 밖에서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사기 결혼을 시킨 집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짜고짜 따졌죠.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도대체 언제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란 걸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도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되려 저에게 먼저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산 기간도 있는데 자기 딸 마음 하나 챙기지 못해서 결혼식을 또 올리게 만들었냐고 못난 놈이라고 타박을 하시는데 이건 말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아내를 이 자리로 부르라고 쌩 난리를 피우니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만나면 뺨이라도 때리면서 온갖 욕지거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앞에 나타나니까 묻고 싶은 것들만 생각이 났습니다. 넌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법적으로 남남이고 우리 서로 동거한 사이인데 땡땡씨 혼자 착각으로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땡땡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당장 나가고 근처 얼씬 거리지 마. 남남이라니. 결혼식 날에 우리 부모님, 친구, 친척까지 모두 우리가 결혼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야. 법 좋아하니까 법으로 말해줄게. 결혼식도 올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증인이고 같이 동거까지 했는데 이건 따져도 사실혼 관계라 너 상간으로 내가 고소할 수도 있어. 아내 얼굴이 싹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남편을 부르겠다며 전화기를 들더군요. 저도 잘 됐구나 싶어서 당장 그 새끼 부르라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1시간 지나니 그 새끼가 얼굴을 비추더군요. 덩치도 왜소하고 나이도 저보다 더 있어 보이고 진짜 앞에 마주하니 더 비참했습니다. 앞에서 사실혼 관계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 불륜이든 사기든 뭐든 갖다 붙여서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상담과 비슷했던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 그동안의 시간, 많은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걔네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 수 없게 제가 비켜주더라도 아주 더럽게 비켜줄 생각입니다. 법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껏 연락도 없던 아내가 지금은 밤마다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는 거 보니 그 순간 겁이라도 먹은 것 같아 아주 조금이나마 속은 시원하네요. 미안하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앞으로 살면서 항상 땡땡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카톡이 오던데 볼 때마다 코웃음이 나네요. 앞으로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절대 지들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알려주질 않으니 처갓집에 가서 제 나름 행패를 부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고 정신머리 없는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고 계시네요. 뭐 딸을 그따위로 키우셨으니 응당 들어야 될 소리 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법적으로 괴롭혀주는 게 제일 타격을 주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라도 제 황당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매일매일 연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